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제 예정돼 있었던 자치단체장 취임식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약식으로 진행됐죠. 태풍과 폭우 속에서 민생을 먼저 살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출범과 함께 재난대처에 대한 시험대에 올랐던 자치단체장들의 모습, 오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7기 최우선 시정 방향으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꼽았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취임식 대신 지역 점검에 나섰습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청장들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민선 7기 강남구는 새로운 변화를, 강동구는 노동환경 개선을, 성동구는 약자 편에 서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어젯밤 광화문 삼거리 인근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 원인은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2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상 첫 3선에 오른 박원순 서울시장이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앞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첫 소식 지혁배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선 7기를 함께 시작하는 시청 직원들과 함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쌓인 지혜와 실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제대로 바꾸는 시정을 통해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꼭 완수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지난 6년간 저 박원순의 서울시정에 대한 응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서울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서려 있습니다. 박 시장이 해결을 약속한 5가지 민생 문제는 첫째, 100만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 해결입니다. 카드 수수료 0%대이나 유급 병가제도, 고용 안전망 편입입니다. 둘째, 임대차 문제 해결입니다. 높은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국회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돌봄의 완전한 해결입니다. 임기 중 보육의 완전한 공공 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넷째, 주거 문제 해결입니다. 24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섯째, 일자리 대장정 시즌2 시작입니다. 실질적이고 현장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현장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먼저 강북으로 시장실을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선거 기간 동안 만난 수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처한 삶의 현장은 치열하고 절박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의 삶의 변화를 위한 10년 혁명을 위해서 과감한 재정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태풍 뿌라비룬의 북상으로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민선 7기 취임식을 취소했습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도 어제 예정됐던 취임식을 전격 취소하고 수방대책회의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당선 후 처음 맞는 월요일,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날 예정됐던 취임식 대신 선서 하나로 취임을 알렸습니다. 태풍 뿌라비룬의 북상으로 대체된 취임 선서식에서 박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우리 국민들께서 위임하신 그 권한을 우리 국민을 위해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에 나갈 것입니다. 이후 수방대책 회의를 주관하며 공식 첫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유관 부서로부터 호우 상황과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만일의 사태에 잘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태풍이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홈페이지 또는 SNS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상황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 한편 지난 1일 서울에만 83.5mm의 비를 뿌린 이번 태풍은 3일까지 전국 곳곳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구청장들이 재해 대비 현장 점검으로 취임식을 대신했습니다. 구로구와 금천구 민선 7기 첫 모습, 엄정규 기자가 전합니다. 민선 7기 첫 발을 내디딘 유성훈 금천구청장의 공식 업무는 현장 점검으로 시작됐습니다. 취임식이 예정된 2일 국지성 폭우와 태풍 북상으로 피해가 예상되자 일정을 변경한 겁니다.
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과 빗물 펌프장 등 지역 내 수방 시설 그리고 재해 위험 지역을 찾아 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안전이 구종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마침 오늘 또 사실은 취임 첫날인데 비가 와서 저 시흥오동 조류조 그다음에 우리 빗물 펌프장 둘러보고 있습니다. 관록의 삼선구청장도 폭우 앞에서는 취임식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8년의 임기 동안 다양한 재해 상황을 겪은 이성구로구청장 역시 현장 점검으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임식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그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더 잘해도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빠듯한 현장 점검 일정 속에서도 공식 임기가 시작된 만큼 양 구청장은 앞으로의 구정 운영 계획을 밝히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구로구가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그 미래를 위한 토대 그런 걸 마련하는데 이제 애를 쓸 겁니다. 스마트 도시를 향한 그런 비전이라든지 또 새로운 신복지, 일자리 이런 데 저희가 전념해 가면서 항상 주민과 함께 일 속에서 또 현장 속에서 토론하고 소통하는 그래서 일하는 구청 만들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청렴한 구정입니다. 치열했던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롭게 출범한 민선 7기, 폭우와 함께 4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23년 만에 진보 구청장. 강남구에서는 구청장 취임식을 직원 조례로 대체했습니다. 8년간의 정치 노름은 중단하고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시대를 열기 위한 뉴 디자인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한 정순균 강남구청장. 폭우와 태풍으로 성대한 취임식 대신 직원 조례에서 강남 구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나무도 때에 따라 옷을 입듯 강남도 시대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며 재건축과 종상향, 교통, 환경 문제 같은 강남의 생활 환경도 뉴 디자인의 개념에서 해결점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남을 맨하튼처럼이란 명제를 가지고 건축, 환경, 관광, 문화, 예술 등 각 분야별 뉴 디자인 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행정 쇄신을 위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책임 소재를 가릴 것은 가려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강남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은 누구나 함께 손을 잡고 일하겠다며 구청장실을 공무원과 구민들의 소통 공간인 소통장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소통장이라 불러도 좋고 옴부즈맨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권위나 세우고 제 사람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정치 노름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정순균 구청장은 취임식 후 경로당과 노인 복지 시설을 찾아 구민과 소통 행정으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노동정책에 무게를 둔 자치구도 눈에 띕니다. 강동구 얘기입니다. 강동구 이정훈 구청장은 취임식에서 노동 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박영찬 기자입니다. 제19대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에서 이 구청장은 노동 중심의 정책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에 투신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소득 격차를 줄여 전체 구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를 위해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해 근로계약 준수 여부와 부당 근로 행위를 관리 감독하며 노동시장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노동입니다. 노동권익센터를 구청장 직속으로 이렇게 설치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위원회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쭉 지속해왔던 좋은 정책들은 또 잘 개선을 하고 활기찬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임 구청장의 정책 기조를 계승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기존 강동구 행정에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취임식이 끝난 직후 이 구청장은
태풍 뿌라삐룬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강동구청 성안별관에 마련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순시하며 공식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 취임한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2022년까지 4년간 강동구를 이끌게 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성동구에서도 재선에 성공한 정원호 구청장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정 구청장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늘 약자 편에 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길게 늘어선 사람들과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악수가 이어집니다. 축하와 감사 인사도 오갑니다. 입추에 여지없이 가득 찬 성동구청 대강당. 민선 7기 성동구청장 취임식 현장입니다. 성동구청장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취임사에 앞서 정 구청장이 큰 절을 올립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구청장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69.5%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는 자신이 재선할 수 있었던 건 가족을 설득하고 이웃의 지지를 호소해 한 표를 행사하게 했던 열렬 주민들 덕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나고 3,000통의 축하 문자와 함께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주민들의 제안을 받았다며 이를 면밀히 검토해 실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선 후 지금까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주신 3,000여 건의 구민 제안은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동의 모든 정책을 주민과 함께 결정하고 실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지만 오히려 그 이후 책임감과 불안감에 잠을 못 이뤘다는 정원호 구청장. 그는 하던 대로만 하면 된다는 주민들의 말에 다시 자신감을 얻었다며 주민과 늘 대화하는 구청장, 약자의 편에 서는 구청장이 되겠다며 취임식을 마무리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민선 7기 출범을 맞아 자치구 구청장들이 내걸었던 공약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구청장이 탄생한 곳, 그리고 정당도 바뀐 곳, 중구와 중랑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구로 가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양호 구청장이 새롭게 중구 구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전략공천 잡음도 있었지만 과반이 넘는 민심으로 당선됐죠. 서 구청장은 권역별 특화 발전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세운삼각권, 을지 충무 퇴계로권, 남산권 등 6개 권역으로 각 권역별로 청년 창업 공간이나 인쇄, 조명 특화 산업, 행정 복합타운, 주거지 등의 맞춤형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내세운 건 교육 관련 공약이었습니다. 학교 지원금을 10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양질의 중학교 신설과 명문고 육성이라는 비전을 내걸었습니다. 7대 도시 혁신도 내세웠는데 1조 이상 매출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고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도시 혁신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중구의 서부권은 특화 산업과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지로, 신당동과 약수동, 황학동 등 동부 권역은 주거 생활 환경을 개선한다는 약속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이전 구청장이 추진해온 박정희 공원으로 논란이 된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사업은 수정이나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랑구도 자유한국당 구청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으로 바뀐 곳이죠. 류경기 신임 중랑구청장입니다. 류 구청장의 공약은 주로 중랑 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대규모 첨단 산업 유치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정했습니다. 4차 산업과 연계한 건강, 의료 산업을 유치하고 패션, 봉제 산업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망우역과 상봉역을 철도와 버스, 통합 환승 터미널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보관도 내놓았습니다. 교육 만족도가 가장 낮은 중랑구의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중랑 자기주도 학습 지원센터 설립, 공공도서관 20곳 확충, 교육 지원 경비 2배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 강화도 류 구청장의 주요 공약입니다. 경로당 지원, 장애인과 여성, 이주민, 청년을 위한 복지 정책을 세웠고 임기 내에 면목 행정 복합타운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서울시 부시장 출신인 류경기 구청장은
박원순 시장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들을 완수하겠다는 비전입니다. 여기에 풍부한 행정 경험이 중랑 발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진보 깃발을 꽂은 중구와 중랑구 신임 구청장들의 공약 살펴봤습니다. 민선 7기 자치구별 공약, 내일 이 시간은 당은 같지만 새로운 구청장이 탄생한 광진과 성북, 노원, 마포, 금천구의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어젯밤 9시 45분쯤 종로구 광화문 삼거리 인근을 달리던 차량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차체 일부와 차량 엔진 등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가 희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중랑구 묵동의 한 교회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하 1층 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소방서 추산 95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후 1시 20분쯤에도 강남구 신사동의 한 상가 2층에서 불이 나 손님 등 16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내부와 집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성수동 수제화 산업은 40년 이상 된 수제화 장인들이 우수한 품질과 실력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수년째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성동구가 매년 수제화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신발을 고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리저리 발을 대보고 거울에 비춰봅니다. 마음에 들었는지 선뜻 구매도 합니다. 품질이 메이커 못지 않은데 훨씬 싸니까. 이게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고장나거나 그러면 사장님한테 와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성동구 슈슈마켓 현장입니다. 매년 열리는 수제화 축제로 올해는 12개 업체가 500여 족의 신발을 준비했습니다. 일반 수제화 매장보다 30% 싼 가격에 물건을 내놓아 호응도 좋습니다. 축제 현장 바로 옆에 성수수제화 희망 플랫폼에선 고급 수제화를 구경할 수 있고 가죽 공예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덤으로 무료 커피도 마실 수 있습니다. 수제화 업체 11개 업체랑 가방을 만드는 업체 1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저희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업체를 모집하고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의 구두를 제작하는 등 그 품질과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수년째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수 수제화. 수제화 종사자들은 각종 타겟책을 고민하며 아직 화랑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서울시가 중구 정동과 용산 전자상가 등 14곳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중물 사업이었던 각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대학로 이전 연극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던 정동 세실극장. 하지만 올해 초 경영난으로 폐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4월 이곳을 장기 임대해 도시재생의 마중물 사업으로 선정해 역사재생의 거점 지역으로 조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렇듯 그동안 마중물 사업으로 진행됐던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지역 14곳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지역은 중구 정동, 용산 전자상가 등 14개소. 유형별로는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 근린 일반형으로 나뉩니다. 영등포와 경인로 등 경제기반형 지역은 일자리 거점 육성을 목표로, 중구 정동과 용산 전자상가 등 중심시가지형 지역은 도심 산업 활성화와 역사문화 특화 등을 목표로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중랑구 묵 이동 등 노후 주거 지역은 주거지 지원 등 근린 재생을 위한 도시 재생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거점 확산형을 신설해
소규모 구역의 재생 사업으로 사업의 속도를 내 주변으로 활력을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법정 활성화 지역으로 확정이 된다는 의미는 기존에 선정된 상태에서 그 법적으로 이게 활성화 지역으로 확정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기존에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 기존의 그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었던 공공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확보에 관한 사업들도 같이 서울시는 선정된 지역에 주택 도시기금을 통한 융자 지원을 제공해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해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종로구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 계획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23만 6천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이화동 일대에 대한 도심관리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건물 높이는 최대 30m까지로 구릉지의 특성을 반영해 고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한합니다. 또 한옥 등 건축 자산을 보호할 경우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수립하고 있는 이화 1, 충신 1구역 일대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제외됐습니다. 노원구가 지역 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는 이에 필요한 예산도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서 지원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노원구 지역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저학년생은 모두 13,5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은 23%인 3,100명에 불과합니다. 구는 민선 7기 동안 구비 29억 원을 투입해 37% 선인 5,100명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전거와 관련된 겁니다. 그동안 처벌 규정이 모호했던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요. 자전거 헬멧 착용도 의무화됩니다. 시행을 앞두고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대해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헬멧 대여도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개인의 안전, 최우선적으로 스스로 지켜야 할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